안녕하세요. 목사동 강서구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동 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장 황재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면동의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의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서 진구 개시 시점에 제출하셔야 될 서류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동의서 일부.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일부. 세 번째, 신분증 앞뒷면을 복사한 사본 일부. 그리고 공동소유자일 경우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일부 더 추가로 준비합니다. 동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하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복합지구 지정동의서에 지장 대신 인감날인을 한 후에 인감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동의서 서면 형식의 종이 지류동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서 상단의 동의자,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칸에 소유주의 이름을 적습니다. 다음 2번 칸에 소유주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적습니다. 다음 3번 칸에 소유주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살고 있는 실거주지 주소를 적습니다. 이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칸에 소유주의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이때 유선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이후로 LH에서 목사동 도심복합사업 관련 안내 소식을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동의자 인적사항 아래에 동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와 동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신 후 5번 칸에 동의서 작성 날짜 연, 월,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6번 칸에 소유주 이름을 적어주시고 바로 옆에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장, 서명, 사인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지장 날인이 안 된 동의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제 아래 하단에는 소유권 현황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소유권 현황은 토지와 건축물 둘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토지만 소유하신 분은 토지 칸에만 적어주시면 되고 건축물만 소유하신 분은 건축물 칸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유주는 토지와 건축물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우선 7번 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필지의 수를 적습니다.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필지라고 적고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두 필지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대지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0%라고 적고 공동 소유로 두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0%라고 적습니다. 다음 8번 칸에 토지와 건축물 각각 3칸씩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3개의 토지 필지와 3개의 건축물까지 이 한 장의 동의서 안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동의자가 목사동 구역계 안에 소유하고 있는 물건지의 집원 주소를 토지와 건축물 칸에 각각 동일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토지 집원 주소 옆에 공유자가 없을 경우 공유 없음이라고 적고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그 오른쪽 9번 칸에는 동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적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토지 면적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독주택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지 전체 면적을 적으시면 되고 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지권 비율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 칸에 건축물 내용을 적는 곳이 나옵니다. 10번 칸에 건축물 총필지와 등기상 건축물 지분은 적지 않고 그대로 빈칸으로 둡니다. 건축물 소재지엔 토지의 집원 주소와 동일하게 적으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 오른쪽에 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거의 모든 건축물은 허가받은 건축물이므로 대부분 허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왼쪽 아래에 11번 칸에 소유 유형을 적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엔 단독이라고 적어주시고 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를 소유하신 경우엔 집합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 칸에 해당 건물의 동수를 적습니다. 대부분은 일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 빌라를 3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칸에 일동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동 앞 공간에 건축물 면적을 적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같은 단독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건축물 연면적을 적으시고 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 모두를 합산한 총합계 면적을 적습니다. 토지를 3필지 이상, 건축물을 3채 이상 소유하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동의서 한 장당 3개의 필지 토지와 3개의 건축물 소재지를 적을 수 있으므로 12채를 소유하신 경우엔 장수로 총 4장의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장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하실 경우 앞장을 접어서 그 동의서 다음 장 동의서와 겹치도록 하고 엄지손가락 지장으로 간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 선임이 어려울 경우 각각의 소유주가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유주가 작성해야 하는 두 번째 동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실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과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과 보유, 이용기간, 그리고 동의 거부 시 받게 될 불이익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어보신 후 1번 칸에 예의 동그라미나 V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아래 2번 항목에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날짜, 년, 월,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칸에 소유주 이름을 정자로 쓰시고 그 옆에 도장이나 서명,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2장의 동의서, 즉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 앞뒷면을 복사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둘 중 하나를 복사하시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목사동 구역계 안에 한 필지 혹은 한 채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소유주는 동의서 제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게 됩니다. 가급적 LH 현장 지원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지방 원거리에 계신 분들의 경우 동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편 봉투에 위 3가지 서류를 넣어서 우편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선임 동의서는 공동소유가 아닌 1인 단독 소유일 경우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소유하신 경우 공유자 전원이 대표 소유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고 선정된 대표자가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대표자 선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이 경우 대표자 선임 동의서는 불필요합니다. 대표자 선임 동의서는 소유권 현황과 대표 소유자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순서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현황은 대표자로 선임받은 소유주가 작성합니다. 먼저 1번 칸에 목사동 구역계 안에 소유하고 있는 물건지 집원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번 칸에 건축물 면적을 적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과 같은 단독 건물을 소유하신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즉 건축물의 층별 면적을 모두 합한 전체 면적을 적습니다. 빌라, 연립,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을 소유하신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전유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합계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3번 칸에 공동으로 소유하신 대지의 전체 면적을 적습니다. 단독 건물을 소유하신 경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토지 면적 전체를 적으시면 되고 빌라나 연립,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을 소유하신 경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대지권 비율 전체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권 비율이 1234분의 33.77일 경우 1234분의 33.77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다음 4번 칸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년, 월, 일을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먼저 5번 칸에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고 서명이나 도장 사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6번 칸에 대표자를 위임하는 다른 공동소유주가 자필로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이나 도장 사인을 합니다. 7번, 8번 칸에 동일하게 직접 자필로 작성 후 서명이나 도장 사인을 합니다. 만약 공동소유자가 많아서 한 장을 초과할 경우 대표자만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함께 간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및 공유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 물건의 경우 필요한 대표자 선임 동의서 작성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토지 면적 또는 대지권 비율과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 또는 전유 면적과 공용 면적을 확인하는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과 같은 단독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상단 표제부에서 오른쪽 4번째 칸 면적에 해당 토지 필지의 전체 면적이 제곱미터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적을 토지 면적 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독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층별 면적의 총합계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시겠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상단 표제부 중간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지권 비율이 몇 분의 몇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지권 비율 전체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집합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나오고 그
그 아래에 공용 부분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 공용 면적은 그 용도의 개별 종류에 따라 한 칸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2칸, 3칸 이상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면적들을 더하여 총합계 면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파격적인 용적률과 낮은 공공임대 비율로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사동 최적의 사업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즉시 동의서를 제출하여 복합지구를 초단기에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